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빠꾸민작성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오랜만에 봤는데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빠꾸민작성의 서광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박찬혁입니다. 네. 끝인가요? 박찬혁? 예. 옛날에 구각시탈. 구각시탈 현 네. 박찬혁입니다. 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저희도 만나가지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왜 영상을 안 올려주냐. 막 어디서요? 어디 저기 연신내? 뭐 하여튼 뭐 아무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망했다. 네,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개인적인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구각시탈 박찬영님은 그동안 뭐 하셨길래? 네, 바쁘셨나요? 저는 좀 집에서 좀 가족들이랑 놀러를 좀 가족들과 놀러 좀 길게 갔다 왔고요. 그게 뭐죠? 길게 한 달 정도. 한 달을 놀았다고요? 네, 놀고 갔죠. 그리고 대단하네요. 그리고 뭐 이사하고 이러느라고 지금 못 찍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못 찍었고 한 달을 놀고 네. 비싼 집으로 이사도 가고 성공한 비싸잖아요. 전세예요? 네, 어쨌든 비싸게 네. 했고요. 저는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좀 부었죠. 이쪽이 더 부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이쪽이 더 부은 것 여기를 같은데? 뽑았나? 하여튼 그 외관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보실 때는 저희 다 사랑니 뽑은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를 뽑았나? 어쨌든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컨디션 악화에다가 처음 뽑아봤고 또 좀 사랑에 또 제가 취약하거든요. 사랑니를 뽑았더니 멘탈이 나가서 어쨌든 뭐 그래 이래저래 건너뛰세요 빨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왔는데 저희 컨셉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문제가 나오고 저희가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아마 연속성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처음에 말을 많이 하느냐 그러겠지만 저희가 지금 어색해가지고 처음에 좀 말을 많이 좀 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네. 뭐 이렇게 한 거죠. 네, 뭐 할 말 없었죠. 뭐 오랜만에 그렇죠. 하니까. 자, 저희 일단 문제를 먼저 풀고요. 푸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풀이를 드리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이 문제, 18번 문제.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인가요?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 해결 능력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원관리 능력이고 표가 있고요. 일단 푸는 시간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일단 1분 30초의 답을 고르는 걸로 하시고요. 1분 30초요. 네, 이제 시간이 2분 드릴 테니까 뭐 다 못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한번 진행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준비하고요. 타임 언제나 그랬듯이 타임 어택을 외치겠습니다. 타임 어택. 짠! 네. 2분이 오랜만에 하니까 굉장히 기네요. 이 대기하는 시간이.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중간에 한번 지금 편집해서 새로 찍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어보셔서 그러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치열하게 여러분들은 푸셨을 거니까 아마 루즈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한 1분 30 정도 걸렸던 것 같고 특별한 건 사실은 이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푸는데 일단 기억을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 기억을 보니까 135번에 예쁘게 끼역 이렇게 3개가 있길래 기존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이렇게 있는 이 이름도 까먹었네. 이런 애들 있을 때 기억을 좀 제끼고 조합형 기억. 네네 조합형이군요.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중에 뭐부터 할까 하다가 둘 다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서 일단 니은이 조금 더 쉬워 보여서 일단 니은을 먼저 봤고요. 아닌 걸 알고 그 다음에 디귿 받고 맞아서 거기서 바로 이제 3번을 썼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잘했군요. 근데 보기가 3개일 경우에는 방금 이제 운이 이거는 운이잖아요. 니은을 풀었더니 사실 선지가 3개가 날라가가지고 디귿만 풀면 되게끔 됐는데 저런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보기가 3개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3개를 다 풀어야 될 확률이 크거든요. 높거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 먼저 보는 거, 그다음에 쉬운 거부터 먼저 보는 거는 잘하셨어요. 그는 이게 다 학습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이러지 않았는데 확실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저는 이제 뭐부터 봐야 될지가 이 문제는 사실 문제 풀이하는 건 별거 없고요. 접근하는 맞아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자, 일단은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합형이기 때문에 뭘 먼저 푸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먼저 그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범위가 있고. 중요한 저희가 펜을 샀어요. 제가 펜을 샀는데 펜이 더 어렵네. 펜이 지금 저기가 아마 적당히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었을 텐데 거의 뭐 지금 뭐 회오리가 중앙값. 중앙값. 잘하고 계십니다. 교정 점수. 이것도 익숙해지겠죠. 근데 범위는 뭐냐면은 지금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이니까 단순한 계산으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중앙값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것을 찾는 거고 교정 점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일단은 교정 점수가 제일 좀 빡세다. 교정 점수가 빡세다. 그리고 이 표 자체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뭘 구하려고 한 거냐라면 표의 구성상 아마도 교정 점수를 구하려고 한 거거든요. 끝판왕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교정 점수가 아마 별표가 될 겁니다. 펜 되게 불편하네 이거. 일단 이게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빡치는 방송 중에 빡치네. 그래서 여기가 주요 선택지는 스마에서 주요 선택지 디귿. 매우 흥분되는 걸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오른 거 고르시오 했다면 쟤부터 디귿부터. 근데 이제 보기 중에서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은이 쉬워서 니은을 풀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는 디귿이 제일 짜증나니까 뭔가 디귿을 제외한 것 중에 주인공 같은 느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요게 좀 답니다. 한 거는 뭐 그렇게 내용적으로 어렵거나 한 건 없고요. 자, 일단 범위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에서 최소값 뺀 값인데 여기서 또 이제 만약 기억부터 푼다고 칠게요. 뭐 아무거나 먼저 푸는 건 얘기 드렸고 각 문제를 해결한다고 치면 B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B가 돼야 되는 거고. 범위가 그러면 기준이 B가 돼야 되니까. 좀 아주 개판이네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뺀 값이 6이란 말이요. 6이거든요. 뭐 피 흘리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6입니다. 6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6보다 더 큰 애. 6보다 더 큰 애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4가 탈락, 위에 2도 탈락이니까 남은 건 C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우리는 맞는지 틀린지만 봐주면 되기 때문에 가부만 가리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문제가 쉽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C에만 괄호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작 부분에서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괄호가 이렇게 많아요. 괄호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괄호가 많은 경우에는 자 괄호를 괄호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괄호가 한 개밖에 없으면 얘는 괄호 안 채우고 일단 문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괄호를 꼭 풀어야 되는 경우가 왔을 때만 푸시면 되는데 괄호가 많아요. 많다. 괄호가 많을 경우에는 글씨 역시 많다. 자, 괄호가 많을 경우에는 쉽게 채워줄 수 있는 애를 먼저 좀 채워놓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문제 자체가 너무 쉽고 심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괄호가 많을 때는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 문제 이렇게 가면 되고 얘는 응시자는 중앙값이 가장 작은 건 정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앙값은
얼마냐면 5, 6, 7, 8, 10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앙값은 세 번째 있는 거니까 네. 7이 된단 말이에요. 7이 네. 중앙값은. 네. 그러면 가장 작은 게 정이라고 했으니까 네. 정보다 더 중앙값이 작을 만한 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발레를 들어야 돼요. 항상 네. 중요한 건 발레입니다. 네네. 그럼 발레를 찾으려고 쳤을 때 값을, 병은 볼 필요 없고 네. 값을 중에 뭘 먼저 봐야 될지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값이 조금 숫자들이 작아 보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대다 비교해서 발레를 찾을 때는 사실학인 경우에는 반대로 보지만 네. 계산 문제라든지 지금처럼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틀릴 것 같은 애를 먼저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귿은 네. 디귿은 교정 점수는 병이 값보다 크다 그랬는데 네. 그럼 병하고 값만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것과 작은 걸 빼고 나면 888 남으니까 평균이 8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가장 큰 것과 작은 걸 빼고 나면 5, 6, 7 이렇게 되면 네. 네. 중앙에 있는 6이죠. 게 평균이 되니까 네. 여긴 6이고 여긴 8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 네.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좀 네. 그래서 좀 복귀한 시작으로 네. 조금 쉬운 문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펜을 쓰다가 펜을 지금 방금 던지셨고요. 펜은 펜은 펜 용도로 저희가 다르게 숫자 위주로 제가 펜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뭐 할 얘기 딴 건 없고 이제 이런 문제는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쩔 수 없는데 여기 이제 범위라는 개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중앙값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교육수 끝판왕인데 이제 위치를 잘 보면 인지하기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라는 거고 이 값들 중에 제일 큰 값, 그다음에 중앙값은 이 값에 대한 교정수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걸 처음 봤을 때는 정리정돈을 표에 좀 기대서 하면 조금 더 안정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삭제할까요? 지금 지웠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